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8월 3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초반부터 흥미진진한 경주가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위 주자, 1위 주자 윤석열을 2위 주자 홍준표가 바짝 특미까지 추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석 때쯤이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을 제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 3위 주자 유승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제치고 내가 홍준표를 제친다. 그러니 본인이 후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은 이른바 당내파입니다. 당내파. 물론 유승민은 바른정당에 갔다 왔지만 어쨌든 장외에 있던 윤석열과는 다른 입장이죠. 장내파 두 사람이 당내파 두 사람이 영입파를 맹폭을 하는, 원래 영입파 최재형까지 두 사람이었지만은 최재형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윤석열이 홀로 이 두 사람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가장 핵심은 이거죠. 역선택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홍준표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윤석열을 쫓아갔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건 적고 오히려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본선에서 경쟁력 없는 만만한 홍준표, 유승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쪽의 주장이죠. 최재형 전 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인데,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이 최대 이슈가 됐죠. 최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지금은 경선준비위원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실제 경선에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층 지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 또 다른 지지자들, 정의당 지지자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룰입니다. 그것이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가 만든 룰이죠. 이 서병수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이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승민,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쪽과 좀 가깝습니다. 거기에 맞는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죠. 자, 그런데 홍준표, 윤석열, 또 최재형 이쪽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이 경선이 정말 치러진다면은 이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여야 후보 통틀어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야 후보 통틀어서 4위를 하는 홍준표 사이에는 차이가 많은데, 여야 후보 통틀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국민의힘 안에서만 여론조사를 해서 홍준표가 더 앞서 나가버릴 수도 있다. 유승민도 또 윤석열 후보도 앞서 나갈 수 있다. 자, 1차, 2차, 3차 거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경선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죠. 거기서 역선택이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가 70%고 3차도 50%나 되니까 이것이 이 본선에서 여야 통틀어서 하는 그 경쟁력과 상관없이 야당 후보가 정해줄 수 있다. 단지 전제 조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고 여론조사 비율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다. 자, 이 여론조사 비율 그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것, 이것은 서병수 경준위원회에서 했죠. 그래서 이 유승민과 홍준표는 그거를 그대로 지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준위에서 만든 안은 아예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비롯해서 가장 핵심 쟁점인 역선택 방지 조항도 경준위에서는 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홍원은 무엇이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고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홍준표, 유승민의 의구심입니다. 당초는 정홍원 전 총리가 이 무난한 경선 관리를 할 것이다.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런 평판이 많았죠. 30년 동안 검사로 생활을 했고 2012년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건조로 19대 총선
이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맡아서 뭐 무난하게 승리를 이끄는데 일조를 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고, 어떤 스타일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손볼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 순간 안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상당히 독하게 정홍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공격하는 것은 우회죠. 윤석열 때리기, 우회로 때리는 겁니다. 자, 홍준표는 이 정홍원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했다는 것을 들어서 박근혜 정권을 망치고도 반성 없이 당까지 망치려고 시도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자, 당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그 경선 주자가 이적행위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묵과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망치고 반성도 안 하고 당까지 망치느냐. 이거 상당히 수위가 높은 이야기죠. 그런데 유승민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사퇴 이야기까지 합니다. 유승민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정홍원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유는 있죠.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그 전에 그 이준석이 선임한 서병수 경준위원장 체제를 막 흔들었죠. 무슨 뭐 토론회 나오라는 것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들었었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가 정권을 위임한다고 하면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인 유승민은 정홍원을 흔들죠. 자, 그것은 그만큼 이준석과 우리랑 다르다. 뭐 일종의 차별화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노리는 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일단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정홍원을 때림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유승민의 지금 공격 강도가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면은 정홍원 선관위원장 출범한 지 닷새밖에 안 되는데 벌써 사퇴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이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은 선관위원장 직책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불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 경선판을 깨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은 이 모든 책임은 정홍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홍원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고 하느냐. 이한구 기억나실 겁니다. 이 20대 총선의 국민의힘 계열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근데 청와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뜻대로 이 공천을 막 하다가 이 유승민 본인은 공천이 배제가 됐고 그때 김무성 대표가 뭐 옥새 들고 나서사 이렇게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후보를 잘못 뽑는 바람에 이 당초 20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다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122석을 얻어서 한 석 차이로 야당이 돼버렸죠. 그 제2당이 돼버렸죠. 자, 그런 상황이 그 공천 때문에 이한구가 그렇게 다 망쳤는데 이번에는 정홍원이 대선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모론도 유승민이 제기하죠. 유승민의 음모론 윤석열과 정홍원 두 사람이 만났다. 이 선거관리위원장 되기 직전에 만났다. 정홍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이 이야기해놨더라. 처음부터 불공정하다. 자, 정홍원은 윤석열 지지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관리위원을 하느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느냐, 즉 내려놔라 이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실제로 정홍원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직접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선관위원장으로 하자가 있죠. 과거 이준석이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겠다 한 거나 또 내 목적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한 거나 거의 비슷한 것이죠. 공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정홍원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는지 이 유승민이 이야기한 언론 인터뷰는 월간조선 보도입니다. 월간조선 보도. 월간조선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이 이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났다. 지난 8월 5일, 8일 사이에 휴가를 윤석열이 갔는데 휴가 첫날인 5일에
정홍원 총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이 나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이 기자가 정홍원에게 취재한 거나 윤석열에게 취재한 건 아니고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 원로인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나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언을 들었다. 이렇게 캠프 측은 전했다. 그런데 정홍원이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을 캠프 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정홍원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이 파괴되고 이념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윤석열 후보가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홍원이나 윤석열의 직접 멘트는 아니죠. 윤석열 그 캠프에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 고통을 덜어달라. 이것은 대통령이 돼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원론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대선 주자를 만났어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 지지선을 한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는 겁니다. 정홍원 총리는 그 8.15 또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져야 할 조건, 리더십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발탁을 했는데 거기에 실망을 하고 또 탄압을 받아서 나와서 대선 주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을 분석을 하는데 세 명 모두 정홍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발휘한다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과거 행적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이것은 보수정권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인이 몸담았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그것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어떻게 뭐 지지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도 더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다만 윤석열 엑스파일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총질에 불과하다.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정홍원 독대에서 이 덕담한 내용 정도고 또 어떻게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수준의 대화가 오갔는데 자 유승민, 홍준표가 그럼에도 발끈하고 있는 것은 경선 주도권을 윤석열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물려내고 정홍원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정홍원이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론조사 비율 지금은 1차 100%, 2차 70%, 3차 50% 돼 있는데 여론조사 비율을 대충 낮춰버리면은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손대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사퇴하라. 너는 윤석열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은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죠. 어차피 여론조사 실제로 경선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때 이것이 경선 여론조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 선택에 어떤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죠. 밝히게 되면은 거기서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역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이어가면서 역선택을 하면은 그것은 걸러낼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은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지금 1차 100%, 2차 70%, 3차 50%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자. 자, 이 대안이 나오는데 이 대안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 홍준표와 유승민의 이 어둠입니다. 속셈이죠.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지금 정홍원, 외부에서 영입한 정홍원을 압박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동안 영입파 윤석열에 가려져 있던 이 홍준표, 이 유승민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뭐 역선택인지 아니면 확장성인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어떻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양쪽이 심각한 룰의 다툼을 벌이면서 지금은 윤석열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홍준표와 유승민이 대대적인 반격을 했기 때문에 자, 윤석열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경선이 자칫하면 파국으로까지도 몰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경선 룰이 지금까지 일단 룰의 전쟁 말로만 그렇게 해왔지만은 지금은 이번에 룰로 인해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보가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실리 싸움, 명분 싸움 모든 것을 총동원한 당내파와 영입파의 충돌이 시작됐다. 경선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